소행성이 날아다니는 건 때때로 치열한 비구 게임과 같아서 언제 어떤 소행성이 내 방향으로 날아올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추적하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과학자들은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 특히 폭이 1km 이상인 소행성의 위치와 경로를 연구해야 해요. 좋은 소식은 적어도 향후 1000년 동안은 이러한 소행성 중 어느 곳도 우리를 강타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휴! 소행성의 위력을 가늠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을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는 무려 10만 메가톤에 달해요. 15,000톤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것과 같죠. 또한 이렇게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대기 중으로 날아가 햇빛을 차단하는 파편으로 인해 지구가 크게 냉각될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연료를 얻을 수 없게 돼서 인간과 동물 모두 곤경에 처할 거예요. 다행히도 이러한 거대한 소행성 충돌은 매우 드뭅니다. 소행성이 클수록 지구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지름이 1km 이상인 소행성은 70만 년에 한 번 정도 지구에 충돌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지름이 약 5km에 달하는 더 큰 소행성에 대해선 3천만 년에 한 번 정도만 충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긴장을 풀지 마세요. 천문학자들은 진짜 큰 소행성에 초점을 맞춰요. 지구에 충돌할 경우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공룡 때처럼요. 소행성 중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지우지 않더라도 그 피해는 여전히 엄청날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할지 계속 주시해야 하는 소행성들이 여전히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경로에서 지구에 근접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우주 암석이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하는지 확인하는 소행성 추적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정이 1100m인 소행성 7482-1994PC1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행성은 앞으로 1000년 안에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돼요.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까지 올 확률이 0.0151%라는 뜻이죠. 2022년에 이미 우리 곁을 지나갔지만 그건 운이 좋게도 190만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소행성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지금도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은 인류에게는 새로운 일이지만 지구 자체에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큰 소행성은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약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근처에서 지구를 강타한 산만큼이나 큰 공룡 소행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폭풍과 쓰나미가 몰아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먼지가 태양을 가리고 기화된 암석이 유황을 방출해서 산성비가 내리고 바다가 산성화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약 20억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남아프리카에 오늘날 우리가 브래데포트 분화구로 알고 있는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은 공룡을 멸종시킨 우주 암석의 2배에 달해서 우리 모두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여요. 브래데포트 분화구는 직경이 약 159km에 달하는 지구에서 가장 큰 분화구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처음 형성됐을 때는 더 커서 258에서 280km에 달했을 수도 있어요. 분화구가 지난 20억 년 동안 침식돼 왔기 때문에 실제 크기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릇의 가장자리에서 층을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각을 낼 때마다 지름이 점점 작아지죠. 약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어요. 산불, 산성비, 쓰나미, 그리고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킬 정도로 많은 화산재와 먼지, 이 모든 것이 지구 생명체의 약 75%를 멸종시켰습니다. 브래데포트 분화구를 만든 소행성은 더 컸을 뿐만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는 생명체가 달랐어요. 어쩌면 박테리아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역에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까운 이웃인 수성에서 말이죠. 수성의 칼로리스 분화구라고 불리는 거대한 분화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성의 분화구 면적은 약 1,500km로 텍사스주보다 더 넓어요. 분화구 주변에 우뚝 솟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더욱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칼로리스 분지의 모자이크 이미지에서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는데요. 분지의 지질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주황색 부분은 한때 분지에 범람했던 용암을 나타내요. 이 용암이 원래의 표면을 덮어 이 특별한 주황색 색조를 더했죠. 그리고 용암이 수성의 분지에 범람한 후 용암 표면 위에 작은 분화구가 형성됐어요. 이 분화구가 땅을 파서 용암 아래에 숨어있던 물질이 드러났어요. 이 물질 중 일부는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이 파란색 물질은 용암이 분지를 덮기 전 분지의 원래 바닥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인 금성은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 우주함석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금성의 대기는 매우 밀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유성이 표면에 도달하기도 전에 타버려요. 그 결과 금성에는 태양계의 다른 암석 행성처럼 눈에 보이는 크레이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금성에는 여전히 금성에서 일어난 심각한 영향을 알려줄 수 있는 몇 가지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흉터 중 하나는 미드 크레이터입니다. 지름이 약 273km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죠. 이 분화구의 내부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고 주변보다 약간 밝아요. 이 분화구는 충돌 후 녹은 암석과 금성에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용암의 혼합물로 채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라는 보호막이 없는 지구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가요? 달을 보세요. 달의 표면은 충돌 크레이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크레이터 중 하나입니다. 보름달을 보면 달의 왼쪽 아래에서 약간 중심에서 벗어나 바깥쪽으로 방사되는 밝은 광선을 가진 뚜렷한 원이 보일 거예요. 이 지름 85km의 분화구는 중앙에 아름다운 중앙 봉우리가 있고 그 위에 흥미로운 바위가 얹혀 있어요. 이 바위의 크기는 지구의 일반적인 도시 블록의 절반 정도를 채울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분화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화성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붉은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화성에 접근하면 화성의 대기에 의존해서 진입 속도를 늦추게 돼요. 실제로 대기는 착륙하는 동안 우주선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화성을 항상 날아오는 우주함석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두껍지 않아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화성 남극에 어두운 점이 나타났어요. 이 암흑점은 두 가지 뚜렷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이론에 따르면 더 크고 밝은 색의 폭발 패턴은 충격파가 얼음 표면을 쓸어내린 결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충돌로 인해 바람이 퍼져 얼음을 닦아낸 거죠. 더 어두운 색의 안쪽 폭발 패턴은 충돌한 물체가 얇은 얼음층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발생했어요. 표면에 부딪히면서 어두운 색의 모래와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